식물들 중에는 이 결혼을 싫어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식물들은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식물도 술을 먹여요. 사람이 먹이는 술을 먹이면 안 되죠. 근데 호르몬 다 조금씩 먹이면은 알딸딸해져 가지고 결혼을 해요. 식물들에 대해서 이런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은 우리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지식으로 가득한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세포가 한 몇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맞춰보실 분 있으세요?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조개? 이야, 스케일이 크시네요. 100조가 벌써 나왔습니다. 네. 정확한 답은 60조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포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DNA들을 이렇게 일렬로 쫙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DNA의 줄이 1.8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신장 한 180cm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긴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DNA를 모두 다 꺼내서 이렇게 줄을 세우면요, 지구를 한 250만 바퀴 돈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수의 DNA가 한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그런데요, 오늘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세포와 DNA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재형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진짜 수많은 유전자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유전자들이 다 역할도 다르다면서요? 예,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 사회하고 너무나 이게 흡사합니다. 이게 기능들이 그 대통령 역할을 하는 통제 유전자도 있고 또 외부의 적이 침입하면은 그걸 방어하는 군인 역할을 하는 방어 유전자도 있고 또 이런 데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 유전자도 있고 참 유전자의 세계를 딱 좀 크게 펼치면은 인간 사회를 아마 더 크게 펼치면은 이 우주 사회도 아마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 몸 안에 하나의 그 유전자 나라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유전자들의 사회. 유전자들의 사회가? 예. 자, 그럼 유전자들의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와의 대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세포의 대화를 하려면은 그 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었나, 또 그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인간 사회하고 이 구성이 비슷할까, 또 식물들 중에는 이 결혼을 싫어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결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싫어하는 식물들은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유전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용할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포의 크기를 우리가 볼 때 이 부위마다 세포의 크기가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된다, 지름이. 그러면 30 마이크로미터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세요?
이게 1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이게 30 마이크로미터면 눈으로다가 볼 수가 없죠. 상당히 작죠. 근데 그 속에 이제 그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사람일 경우에는 2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23개는 엄마로부터 온 거, 23개는 아빠로부터 온 거, 23쌍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너무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이고 좋아요? 아니면 둘이 짝이 돼서 있을 때가 더 안정적이고 좋아요? 짝이 좋죠. 이 세포도 똑같습니다. 세포 속에 있는 뒤에 그 염색체도 꼭 쌍이로 이루어집니다. 염색체 1번 염색체, 엄마로부터는 1번 염색체, 아빠로부터는 1번 염색체, 이렇게 쌍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염색체 속을 구성하는 그 DNA도 그러면 홀수겠어요? 짝이겠어요? 짝이에요. 이게.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세포들의 사회와 인간들의 사회가 너무너무 흡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임씨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세포 내에 이제 DNA가 존재하는데 그 DNA를 일렬로 다 쫙 펼치면은 한 1.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제 키가 한 1.8m 된다고, 제 키 정도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교수님 키가 그거 정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꾸 한 1.8m 정도 됩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그 조그만 세포 속에 1.8m나 되는 그 DNA가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기 위해서 이 세포를 우리가 사과 크기를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과 크기만 했는데 DNA가 얼마나 긴 DNA가 있냐 하면은 10km 정도에 되는 긴 DNA가 요 사과만 한데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세포가 이제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 DNA가 2가닥인데 이것이 한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빼고 길게 쌓여있는 DNA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근데 이게 우리 인간 사회하고 참 너무 흡사한 것이, 여러분들 그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자동차가 보통 부속품이 몇 개 정도, 한 2만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 하면은 몇 대를 거쳐서 해도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죠. 근데 분업을 통해서 하면은 몇 분에 한 대씩 자동차가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포도 그런 그 엄청나게 신비스러운 세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분업이 다 이루어져요. 아, 이 DNA를 이 2가닥을 한 가닥으로 나눈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데 그 하는 것마다 여러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그 기능이 다 분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그 DNA를 떨어졌다, 또 만들었다, 이런 작용이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DNA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또 유전자의 역할을 보면 또 너무너무 또 아주 인간 사회하고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식물인데, 식물에서 보면은 식물은 어떤 환경 스트레스가 오면은 다른 데로 도망을 못 가죠. 인간이나 동물들은 환경이 변한다 하면은 자기가 좋은 환경으로다가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식물은 이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유전자들을 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통령 유전자가 있는데, 대통령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식물에서 이 곤충이나 병원균이 이렇게 이제 침입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 사회로 말하자면 이 적군이 들어온 거죠. 적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군인들을 파견하죠. 식물들도 이 곤충이 이제 식물을 이제 갉아먹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대통령 유전자, 이 통제 유전자라고 하는데 그 통제 유전자한테 이제 신호가 갑니다. 그럼 통제 유전자가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유전자를 발동을 시켜서 이걸 퇴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탄닌을 발현하는 그 유전자를 발동을 시켜요. 그럼 그 곤충이 잎사귀를 먹다가 뜰뜰만 하니까는 안 먹고 다른 데로 가요. 또 이 프로틴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유전자를 프로티에이스 이니비터라는 게 유전자를 발동을 시키면 곤충이 식물을 이렇게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죽거나 안 먹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또 식물은 상당히 이게 경제적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고 쓰레기 공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식물은 모든 것을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쓰고 남은 아미노산 같은 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제가 곤란한 유전자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내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항암이라든지 항노화 또 미백작용 이런 데 있어서 좋은 식물들 많이 드시죠. 그것이 이제 그런 거는 식물이 뭐냐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2차 대사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인간들은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굴이 예뻐진다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도 제가 이제 후반부에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이 다음 슬라이드는 이건 제가 이제 개발한 물질인데 여러분들 제비꽃 아세요? 제비꽃 많이 보셨죠? 제비꽃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제비꽃이 한 28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미백작용하고 이 주름을 덜 만들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제비꽃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비꽃에서 이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떠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런 작용을 하는가. 식물들은 참 아주 식물들 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역할은 참 우리 사회하고 너무너무 참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재미난 얘기 하나 들려드리게 되면은 식물들 결혼 이야기를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은 이게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할 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들은 어떻게 하죠? 결혼을 잘 안 하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일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 결혼 정년기가 될 때는 서로가 이게 견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건이 뭐가 맞아야 되고 뭐가 맞아야 되고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처녀가 약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이제 들게 되면은 결혼 정년기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재는 게 조금씩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요. 식물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식물도 결혼을 잘 안 할 때는 암수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노화를 시켜요. 노화를 시키면은 결혼을 이게 정상적일 때보다 상당히 잘해요. 이걸 갖다가 학술적인 용어로다가 노화 수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반대로다가 또 결혼을 안 할 적에 또 어떤 방법을 써요 또. 어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또 어린 사람들은 또 이 사회를 잘 모르니까는 결혼을 빨리 하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 남녀 차이가 결혼 차이가 한 뭐 열 몇 살 차이 나는 사람들은 도덕님들이에요. 어린 사람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이것도 식물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결혼을 잘 안 할 때는 암술이 꽃을 피자마자 어렸을 적에 결혼을 시켜요. 멋모르고 결혼을 해요. 이를 갖다 학술적인 용어로 뇌화 수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사람 일정에 이제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분위기에서 포도주 한 잔 탁 마시고 그러면은 사람의 장점만 보기 때문에 결혼에 꼴이 날 확률이 크죠. 식물에서도 똑같이 해요. 식물에도 술을 먹여요. 근데 술을 그냥 우리 사람이 먹이는 술을 먹이면 안 되죠. 그래서 호르몬, 이 지베렐린을 아주 농도를 딱 얇게 해가지고 딱 조금씩 먹이면은 또 분위기도 좋게 해야 돼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어디 컴컴하게 만든 다음에 술을 조금씩 호르몬을 조금씩 먹이면은 알딸딸해져가지고 결혼을 해 이게. 인간 사회하고 너무너무 흡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제 식물들을 기를 적에 식물들을 집에다가 하나씩 갖다 놓고서는 식물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식물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행복한 기운을 주면은 식물도 나한테 행복한 기운을 줘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르는 식물이 잘 자란다. 내가 행복한 거예요. 뭔가 안 자란다. 그럼 내가 틀린 것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유전자 형질 전환,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장미꽃이 있다. 장미꽃이 이게 병에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병에 강한 유전자를 우리가 골라와요. 그래가지고 형질전환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장미를 만들게 되면은 병에 강한 장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염분에 강한 유전자, 이 해변가에 가면 해변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거기서 염분에 강한 유전자를 딱 골라와요. 고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작물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맨 위에 거는 그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염분이 있을 때는 다 죽어버리죠. 근데 그 두 번째 라인부터는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염분이 있어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가뭄 저항성이에요. 사막에 있는 식물에서 우리가 가뭄 저항성 유전자를 뽑아다가 그걸 식물에다 놓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맨 왼쪽에는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가뭄에서 다 죽어요. 그렇지만은 두 번째 레인, 세 번째 레인에서는 그 유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뭄에서 이렇게 잘 자라요. 이런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포의 환경 정화를 하는 유전자. 이거는 제가 녹두에서 이게 채취를 한 유전자인데 이게 이제 유비퀴틴 컨주게이션이라는 유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명명하길 VR UBC1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었어요. 이 유전자는 세포 내에서 쓰고 남는 것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온이나 가뭄 스트레스에 상당히 아주 저항성을 갖는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콩에다가 그런 유전자를 놓아가지고 이 간척지에서 잘 자라는 콩, 또 이 가뭄에서 잘 자라는 콩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보이는 이 물질인데 우리가 식물에서 이러한 이제 물질을 뽑아냅니다. 이거는 이 인삼에서 이제 뽑아낸 물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삼은 다 여러분들이 좋은 걸 아시죠? 근데 인삼에서 우리가 특수한 용법으로 이렇게 이제 그 물질을 뽑아내면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막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피곤할 적에 에너지가 난 펄펄 나죠. 이러한 물질. 그 다음에 이 물질은 이제 산삼에서 뽑아낸 겁니다. 이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이제 그 원료로다가 지금 이제 한번 쓰려고 전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이비콘, 이거 바르시면은 얼굴이 하얘지고 아주 주름도 개선이 되고 이렇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화장품 원료로다가 이제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식물을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좀 너무너무 아주 좋은 물질들도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또 그런 물질을 제가 연구를 하니까 저도 가꾸자다 보니까는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어린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한번 식물들에 대해서 식물 유전자에 대해서 이러한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은 우리 인류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집에 가셔서 이 화분을 한번 식물들을 하나 딱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자기 책상에다가 딱 놓으면서 매일같이 식물하고 대화를 해요. 자기 행복한 대화. 그러면 틀림없이 식물이 잘 자랄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내가 행복한 대화를 막 했는데 식물을 잘 자라지 않는다. 그건 물을로만 주셔서 그러니까 물은 적당히 주셔야 돼요. 물은 적당히 주시면서 식물하고 이렇게 행복한 대화를 하게 되면은 행복한 대화하는 게 말로도 하는 대화도 있지만은 이게 상상력을 가지고 합니다. 과학은 이 상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상상을 하면서 식물과 대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이 사이언티스트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식물들 한번 길러보셔서 저한테 한번 꼭 리포트를 써내세요. 우리 집에 기르는 식물은 너무너무 참 잘 자란다. 그러면 자기가 엄청나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되면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게 돼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행복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이런 행복의 천사를 한번 퍼날르는 그런 작업을 우리 세포와의 대화, 식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거 한 잔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좀 피곤한데 저도 저거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힘이 나겠죠. 예, 한번 이제 이거 녹화 끝나신 다음에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에너지가 펄펄 나실 겁니다. 와, 네, 제가 녹화 끝나고 꼭 한 잔을 근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어떤 분이 이거를 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아, 많이는 못 먹고,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한번 예.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식물이랑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럼 교수님께서는 제비꽃이랑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제비꽃이 혹시 나를 이용하면 미백 성분이 있어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건지, 그걸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상당히 전 좋겠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능력은 없고 우리나라의 이게 동의보감이나 네. 옛날 게 고소약 그런데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성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제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조사를 해서 그 효능을 우리가 밝혀내고 그걸 이용을 하고 합니다. 아.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은 다 이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이 독성이 많거나 이런 식물들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아직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다 이용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식물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종 식물을 집에서 하나씩 좀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쪽에 계신 분이요. 네, 교수님 유익한 강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몇 가지 질문, 2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래에 여러 가지 유전자 방안의 활용 방안이 이렇게 계속 다양한 유전자에 관해 밝혀지면 미래에 이제 어떤 활용 방안들이 계속 생겨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이제 주로 식물에 대해서 이제 2번째는 강연을 해주셨는데 GMO 관련 이제 그런 유전자 문제라던가 그런 식물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거에 이제 혹시 우려는 없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유전자 활용 방법이랑 그리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 정말로 사람한테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한 예. 질문이네요. 네. 유전자 활용 방안은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환경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간척지에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작물, 그러니까 염분의 저항성을 갖는 작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가뭄에 저항할 수 있는 작물, 그다음에 냉해에 저항할 수 있는 작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는 그 조금 먹고 건강하면 좋겠죠. 많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는 영양 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작물도 이런 유전자 우리가 유전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작물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아주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네.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럼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인간한테 얼마만큼 해로운 건가?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이것이 지금 이제 많이 저한테도 이제 질문이 많이 네. 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람한테 해가 없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지금 유전자 변형 작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유전자 자체는 이제 해가 없습니다. 근데 유전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확인하는 그 선발 유전자를 쓰는데 그 선발 유전자가 항생제 저항성, 제초제 저항성 이런 이제 유전자를 쓰게 됩니다. 그런 유전자에서 나오는 물질이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을 보면은 다 이렇게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네네. 끓여서 먹으면은 그런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끓이게 되면은 그 고유의 성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먹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로 먹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토마토나 바나나. 근데 사실 토마토나 바나나는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걸 많이 먹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서는 전혀 지금 이 나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날로 먹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십 년간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기에는 아마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나 콩 같은 것도 전혀 문제 없이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되게 드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토마토 중에 왜 대추 토마토, 체리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뭐 접붙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
작물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변형이 조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도마도를 보게 되면 도마도는 이제 기계화석을 하기 위해서 이 꼭지가 잘 떨어지게 하는 거, 또 도마도가 빨리 물르지 않게 하는 거, 이제 그러한 유전자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반인들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다 하면은 방사능이나 이게 원자폭탄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네. 다른 개념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좋은 식물 먹고 식물이랑 얘기 나누고 그러면 이렇게 행복해질 수 행복이 있고. 또 쓰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지는 강의해 주신 우리 이계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DNA 구조가 처음 밝혀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라는 젊은 과학자 두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너무 기뻐서 단골 술집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비롯해 술집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금 가면은요, 그 술집에는요,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을 처음으로 밝힌 장소라는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요. 그리고 과학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